탈모 샴푸 TS 샴푸. 누적 매출 1조 원. 이 브랜드를 만든 창업주가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 소송 35건, 불성실 공시, 회생 절차 신청, 거래 정지. 공시에서 리스크 신호는 4개였습니다. 하나라도 봤다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시 탐정이 추적하는 기업, TS 트릴리온입니다. TS 트릴리온. 종목 코드 317240. TS 샴푸로 유명한 헤어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2014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 탈모 관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추적할 리스크 신호는 4개입니다. 첫째, 경영권 매각 직후 유상증자 결정과 납입일 7차례 연기. 둘째, 전 대표의 84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셋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8.5점. 넷째, 채권자 회생 절차 신청과 매매 거래 정지.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추적합니다. 2023년 6월 창업주 장기영 전 대표가 보유 지분을 1001실업과 DS조합에 매각합니다. 경영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달 새 경영진은 곧바로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왜 하필 경영권 인수 직후였을까요? 이 공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하자마자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 건 인수자금을 회사에서 뽑아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이었습니다. 소액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이 첫 번째 리스크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납입일이 계속 미뤄집니다. 2023년 9월 첫 번째 연기, 11월 두 번째, 12월 세 번째. 돈을 넣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더 이상한 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12월 공시에서 대표이사가 장기영에서 이남용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영권 매각은 완료됐는데 납입은 안 되고 대표는 바뀌고.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1월 장기영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84억 원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대표이사 재직 시절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월부터 소송이 쏟아집니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청구, 검사인 선임 신청, 주주총회 소집 허가. 한 달에 소송이 서너 건씩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시를 봤다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업주와 새 경영진이 전면전에 들어간 겁니다. 법원은 장기영 측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지만 이 소송들이 공시에 쏟아지는 동안 회사 경영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리스크 신호였습니다. 2024년 4월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DS조합이 당사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당초 투자 금액보다 일부만 납입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이 위험하다며 돈을 덜 넣은 겁니다. 4월 18일 코스닥 시장본부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합니다.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 전환사채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공시 변경만 3건입니다. 5월 16일 불성실공시법인 확정 지정. 벌점 8.5점, 공시위반제 재금 3,400만원. 매매 거래가 하루 정지됩니다. 이게 세 번째 리스크 신호입니다. 공시에서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기업에 내려지는 낙인입니다. 2024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본부가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채권자에 의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설, 사실입니까? 장기영 전 대표 측이 회사를 상대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겁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주가는 즉시 매매거래 정지. 풍문 사유 미해소로 정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게 네 번째 리스크 신호입니다.
회생 절차 신청은 이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설령 기각되더라도 매매 거래는 정지됩니다.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시를 미리 봤다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7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자가 부채 초과 또는 지급 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회사가 망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회생 절차 신청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까지 올라갑니다. 상장 폐지 검토 대상이 된 겁니다. 8월 27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 결정이 나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2025년 8월 2년간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됩니다. DS조합과 장기영 전 대표가 만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합니다. 미지급 대여금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60억 원을 유치합니다. DBO가 50억, 우신이 10억. 신사업과 마케팅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주식병합도 결정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업주가 회사를 팔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새 경영진은 인수하자마자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납입일을 7번이나 연기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인수 구조가 아닙니다. 인수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회사를 인수해놓고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데 투자자마저 위험하다며 약속한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창업주는 대여금을 무기로 소송을 걸었고 회사는 소송과 공시 위반의 늪에 빠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TS트릴리온에서 나온 리스크 신호 4가지. 첫째, 경영권 매각 직후 유상증자 결정. 인수 자금 부족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둘째, 소송 35억 원 폭격. 경영이 마비될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를 믿을 수 없는 기업이 된 겁니다. 넷째, 채권자 회생 절차 신청과 거래 정지. 주식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자기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 탈출 판단 기준입니다. 경영권 변경 직후 유상증자가 나오면 인수 자금의 출처를 의심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납입일이 2번 이상 연기되면 자금 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면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신호가 겹치면 탈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시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지만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TS트릴리온에서 가장 답답했던 장면은 어디인가요? 1번, 유상증자 납입일 7번 연기. 2번, 소송 35억 원 폭격. 3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4번, 거래 정지. 댓글로 번호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후 복귀가 아니라 사전 회피가 되도록 공시탐정이 리스크 신호를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공시 데이터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다트 API 상세 수집, AI 할루시네이션 검증을 거쳐 사실 부합 확인, 뉴스 스크랩 참고, 제작자 주관 포함. 영상에 포함된 분석 내용은 주관적인 견해이며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